오늘은 창비 중학교 2학년 국어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3단원에 우리말 우리글 사랑하기가 있어요. 그 중에 소단원 1 한글의 창제 원리입니다. 쓸공쌤의 네이버 블로그인 슬기로운 공부생활의 요점 정리와 예상문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올려뒀어요. 3-1이고요. 한글의 창제 원리입니다. 자, 우선은 2단원에서는요. 일단 포인트가 첫 번째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는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요. 기사문인 세종대왕에게 직접 듣는 한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에게 사실은 한글의 창제 원리나 특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문기사의 형식을 빌려와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자, 이 글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글은 갈래가 기사문이고요. 기사문은 우리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쓴 글을 말합니다. 이 기사문 쓰기에 기본 원리라던가 또 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육하원칙을 이용해야 되고요. 표제나 부제, 전문, 본문 이런 형식이 있어요. 하지만 2단원에서 이런 형식이나 원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이 단원에서 나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냐라는 거예요. 일단 제재는요. 한글의 창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한글의 특성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이런 주제로 글을 썼어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징은요. 첫 번째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세종대왕한테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신문기사의 형식을 빌렸죠. 그래서 바탕글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과 도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사문 유의사항도 제가 올려두긴 했지만 이 단원과 크게 연관이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메모만 따로 해주세요. 자, 구성을 볼게요. 자, 이 글의 구성은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 부분에서는요. 한글 관련 기사를 작성하게 된 계기 그리고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중간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글 창제의 주인공 세종대왕을 만나다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이 담긴 의미랑 한글을 창제한 까닭 그리고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할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어땠는지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중간에서는요. 세종대왕 한글의 비밀을 말하다 라는 부분인데 자음자와 모음자의 창제 원리라던가 다른 문자와 비교했을 때 한글의 특성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요. 세종대왕이 후손들에게 전하는 말의 형식을 빌려서 한글 사랑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중간 두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내용 파악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훈민정음의 의미와 창제 동기가 먼저 나오죠. 훈민정음의 뜻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래요. 와, 이거 서술형 내기 되게 좋아요. 4어절이죠.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창제 동기는요. 한자보다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실용적인 문자가 필요해서 자, 여기 실용적 또 우리말을 한자보다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해서 또 한자를 배우지 못한 백성들도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한글에는요. 그래서 세 가지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정신이고요. 두 번째는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가엽게 여기는 마음. 세 번째는 실용정신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정신은요. 사실 좀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정신이 나와 있는 본문도 잘 익혀두세요. 자, 훈민정음을 창제해 또 반포할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볼게요. 이 훈민정음은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를 했어요. 자, 보통 친구들한테 한글 누가 만들었어? 라고 말하면 지편전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습니다. 되게 대단하신 천재왕이셨죠? 자, 훈민정음 반포를 사실 신하들이 반대를 했대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또 새로운 문자를 사용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고 당시에는 사대였기 때문에 중국과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한 일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반포를 했다고 해요. 자, 이 부분 중요하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이 글은 신문기사의 형식을 빌려서 바탕글을 구성했다. 중요하죠. 또 훈민정음의 의미는 아까 4어절로 되어 있던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네, 기억하세요. 또 세 번째는요. 세종대왕은 한자보다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어떤 문자가 필요했죠? 자, 쉽게 배우고 익힌다라고 했으니까 실용적인 문자가 되겠죠. 한글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 글에는요. 한글의 특성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새롭고 체계적인 문자. 두 번째, 만든 사람과 창제 시기를 알 수 있는 문자. 세 번째는요. 배우기가 쉽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모아쓰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나 세로로 묶어서 한 음절 단위로 쓰는 방식이죠. 보통 국어시험 볼 때요. 1음절로 써라, 2음절로 써라 하면 글자가 하나, 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문자가 한 글자가 1음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 글자가 1음절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다섯 번째는 정보화 사회에서 유용하다라는 거죠. 컴퓨터나 휴대전화 자판 이용할 때 문자 입력 속도가 다른 문자에 비해 빠르고요. 또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기계로 번역을 하거나 음성인식 컴퓨터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음자의 창제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훈민정음 17자, 17자에 속하지 않는 자음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훈민정음 자음 17자는 기본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예요. 발음기간을 본뜬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고 거기에 획을 더해서 가획자, 그리고 기본자에 획을 더했지만 가획의 의미가 없는 예외적인 글자인 이체자, 이렇게 해서 17자를 만들었고요. 17자에 속하지 않는 자음자도 두 가지가 병서자와 연서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음자의 창제 원리도 중요합니다. 이 모음자는요. 훈민정음 모음 11자가 있어요. 기본자, 이거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본뜬 상형의 원리의 글자죠. 거기에다가 이제 합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었고요. 11자에 속하지 않는 모음자가 있어요. 자, 요 녀석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근데 본문에 다 제시가 돼요.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읽기가 편하고요. 뜻을 알기 쉬워서 정보 전달력이 좋다. 또 한글은 세종대왕이 그쵸 1443의 창제, 1446의 반포. 6번 자음과 모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는 상형의 원리. 상형이란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요 소단원 1이 끝나요. 본문을 읽지 않으면 정말로 풀 수 없는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요점 정리랑 예상문제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블로그에 올려두었거든요. 예상문제 뽑아서 꼭 문제 풀어보시고요. 예상문제 풀 때 옆에 본문 나온 거 항상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수고하세요.